남편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제 자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거친 손을 닦아주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제 청춘을 갈아 넣었던 안방은 이제 전쟁터가 되었죠. 엄마, 아빠가 남긴 500억 빌딩, 그거 엄마가 관리하기엔 너무 커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시골 요양원이나 알아봐요. 상복을 입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들과 딸의 눈등에서 저는 제가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곤줄인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너희가 간과한 게 하나 있단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나를 속여온 비밀이 그 유언장 속에 독사처럼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제부터 이 엄마가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돈으로 너희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가장 비참한 상속 전쟁의 서막을 열어주마. 500억의 유산, 그건 너희의 축복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이 될 거야.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향 연기 사이로 남편 영식의 영정사진이 보였고 영수는 그 앞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가난한 공사판 인부로 시작해 500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가 되기까지 영수는 영식의 곁에서 단 한 번도 편히 쉰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도록 식당 일을 하고 건물을 올릴 때마다 직접 벽돌을 날랐던 영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관이 운구차에 실리기도 전에 큰아들 진호와 작은 딸 서윤이 영순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빠 명의로 된 강남 빌딩이랑 경기도 땅, 이거 상속세 계산해 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엄마는 지분 포기하고 우리한테 넘겨요. 그래야 절세가 된대요. 서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윤아, 아빠 가신 지 이제 이틀이다. 어떻게 벌써 그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 옆에 있던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냉정해지세요.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했지 아빠 사업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가도 엄마 기여도는 낮아요. 괜히 자식들이랑 소송해서 망신당하지 말고 우리가 매달 용돈 넉넉히 줄 테니 좋게 인감 넘겨요. 엄마 이름으로 된 낡은 아파트 하나는 남겨줄 테니까. 영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은 시장통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데 재벌집 아이들처럼 커버린 자식들에게 영수는 이제 치워야 할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영식의 유언장을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진호와 서윤은 이미 승리한 장군처럼 거만하게 변호사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서둘러 주시죠. 우리 바쁜 사람들이니까. 진호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고고 김영식 회장님의 유언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의 내용이 유족분들의 예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서윤이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당연히 우리 자식들한테 반반씩 하고 엄마한테는 최소한의 법정 유류분이나 가겠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낭독했습니다. 김영식 회장님의 모든 부동산 자산 500억 원과 예금 전액을 아내 영순 씨나 자녀분들이 아닌 한미소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전액 증여한다. 순간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호와 서윤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순 역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미소,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아빠 바람 피운 거야? 진호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무미건조하게 이어갔습니다.
유원장 부칙에 따르면 한미소 씨는 고인이 30년 전부터 후원해온 죽은 첫사랑의 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주기로 공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한 가장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첫사랑의 딸이라는 여자에게 전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자식들은 이제 엄마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딴 년한테 돈이 다 가냐고. 진호는 영순을 밀쳐냈고 서유는 영순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남편이 500억을 넘겨준 그 한미소라는 여자는 사실 남편의 내연녀가 아니었습니다. 영순이 30년 전 가난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입양 보냈던 남편도 몰랐던 영순의 친딸이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순이 한미소의 사진을 보고 이 아이는 내 딸인데 라고 경악하며 쓰러지는 소름 돋는 장면과 사실 남편 영식이 아내의 비밀을 앓고 일부러 재산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두 번째 대반전의 서막이 열리는 이 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자식들의 갑질을 잠재우고 잃어버린 딸과 함께 500억 유산을 지켜내는 엄마의 위대한 역전극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는 변호사가 건넨 한미소의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영순의 시야를 강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영순이 핏덩이 딸을 입양 보내며 마지막으로 목에 걸어주었던 조악한 은목걸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미소가, 내 딸 미소가 살아있었어. 영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순은 결혼 전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낳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식과 결혼한 후에도 그 아이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지만 영식은 그저 아내가 몸이 약해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식이 그 아이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군 모든 부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순을 향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자식들임에도 돈 앞에 괴물이 된 진호와 서윤을 응징하고 아내의 평생 한을 풀어주기 위한 영식의 마지막 설계였습니다. 진호와 서윤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기생충 같은 계집애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아빠가 미친 게 분명해. 상속 무효 소송 걸 거야. 자식들은 이제 엄마를 밀치고 한미소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수는 이제 이용 가치조차 없는 폐기물에 불과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유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 미소를 찾아서 지켜주고 있었구나. 영순의 눈에서 그동안의 서러움이 담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저를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취급했습니다. 500억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눈을 가리자 30년 세월의 정은 먼지보다 가벼워졌죠. 엄마, 아빠 재산 찾을 때까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요. 재수 없으니까. 딸 서윤의 차가운 독서를 뒤로하고 저는 가방 하나 달랑 든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아, 너희는 착각하고 있어.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너희를 더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내가 너희를 버린 거란다. 저는 이제 남편이 남긴 500억의 진짜 주인, 제가 30년 전 가슴에 묻었던 친딸 미소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녀는 저를 엄마라 부르지 않겠지만 저는 그녀의 곁에서 가장 천한 식모가 되어서라도 그녀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돈을 빼앗으려 발악할 때 그 돈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만들 거야.
진짜 엄마의 복수가 어떤 건지 이제부터 똑똑히 보여주마. 영수는 낡은 여관방에서 미소의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30년 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핏덩이였던 미소를 남의 집 대문 앞에 두고 도망치듯 돌아섰던 그날의 빗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영수는 그 죄책감을 평생의 십자가로 지고 살았습니다. 영식과 결혼해 진호와 서윤을 낳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모님 소리를 들을 때도 영순의 마음 한구석은 늘 미소에 대한 미안함으로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편 영식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식은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자마자 영순 몰래 미소를 찾아냈고 그녀가 의사가 되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명의 후원자로 그녀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순간 탐욕에 찌든 진호와 서윤에게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미소에게 상속했습니다. 영수는 미소가 근무하는 병원의 청소부로 취업했습니다. 화려한 사모님 옷을 벗어 던지고 푸른색 작업복을 입은 영수는 미소의 집 근처를 맴돌며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소는 영식의 상속 소식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생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재력가가 자신에게 500억을 남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진호와 서윤은 미친 듯이 미소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아빠의 내연녀로 몰아세우며 상속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조폭을 동원해 미소를 협박했습니다. 이봐, 한미소 선생. 예쁜 얼굴로 우리 아빠 꼬셔서 돈 뜯어내니까 좋아.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꺼져. 안 그러면 내 의사 면허고 인생이고 다 박살낼 줄 알아. 진호가 미소의 진료실로 들이닥쳐 깽판을 치는 모습을 영수는 복도 끝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지켜보았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로요.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로 미소에게 접근해 자식들의 약점을 하나둘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도박빚과 서윤의 사치스러운 사생활, 그리고 그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말입니다. 전쟁터의 지휘관은 이제 청소복을 입은 엄마입니다. 미소는 누군지 모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진호와 서윤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며 서서히 500억 유산의 무게를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사실 진호와 서윤은 영순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영식은 과거 영순과 결혼하기 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이들을 영순의 호적에 올렸던 것이고, 영순은 그 사실을 모른 채 30년 동안 남의 자식을 제 자식인 줄 알고 헌신해왔던 것입니다. 화면을 두 번 터치하시면 영순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뱀 새끼들을 키웠던 거야? 라고 절규하며 각성하는 장면과 사실. 남편 영식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영순에게 진짜 딸을 돌려주기 위해 이 거대한 판을 짰다는 전말이 드러나는 3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가짜 자식들의 목줄을 죄고 친딸과 함께 500억 왕국을 재건하는 엄마의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극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는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진호와 서윤은 그녀의 피를 단 한 방울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영식은 영순의 모성애를 이용해 자신의 자식들을 키우게 했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영순을 배신하자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처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아빠 죽자마자 나를 그렇게 개 취급했던 거야. 영수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은
기생충들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영순의 눈빛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미소의 집 앞에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두고 오며 속삭였습니다. 미소야,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 괴물들이 너한테서 1원 한 장도 가져가지 못하게 내가 다 찢어버릴 거야. 진호는 유산 상속을 방해하는 청소부 아줌마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순이 미소 주변을 맴도는 것을 눈치채고 사람을 시켜 영순을 납치하려 합니다. 그 할망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당장 잡아와. 위기의 순간 영순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가 재산 상속을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은 이제 엄마가 아닌 가장 잔혹한 심판관이 되어 그들을 기다립니다. 내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인 줄 알고 30년을 헌신했습니다. 놈들이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문 밖으로 내동댕이 칠 때도 저는 그저 자식들이 돈에 눈이 멀어 잠시 미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지 속 친생자 관계 성립 안함이라는 차가운 문구를 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았던 마지막 자비심은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남편 영식은 죽기 전 제게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선물을 남긴 겁니다. 영순아, 이 괴물들은 내 자식이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 마음껏 찢어 발겨라. 남편의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청소부의 가면을 벗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무능한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냥꾼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겁니다. 진호야, 서윤아, 너희가 아빠의 브레이크를 고장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증거, 지금 이 엄마의 손에 있단다. 500억 유산, 그건 너희의 수의소이가 될 거야. 영수는 빗줄기가 쏟아지는 병원 옥상에서 진호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진호는 조폭들을 시켜 병원 청소부인 영순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할망구, 청소나 할 것이지 왜 자꾸 한미소 주변에 얼쩡거려? 너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야? 혹시 그 계집애가 아빠 숨겨둔 딸이라는 거 내가 제보한 거야? 진호는 영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영순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장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호야, 너 정말 네 엄마한테 이래야겠니?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 아빠, 그 노인네는 지옥에나 갔겠지. 전 재산을 딴 년한테 주는 정신. 나간 노인네가 무슨 아빠야. 진호는 영순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당장 한미소가 가지고 있는 상속 포기 각서, 서류 훔쳐와. 안 그러면 너도 아빠 곁으로 보내버릴 줄 알아. 영순은 바닥에 엎드린 채 속으로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호의 입에서 나온 아빠 곁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영순은 이미 남편 영식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칩을 복구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직전 진호가 영식의 차에 설치한 불법 위치 추적 장치와 브레이크 오일을 고의로 빼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진호의 협박을 묵묵히 견디며 미소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소는 영순이 다친 것을 보고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사님, 왜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 무례한 사람들 때문이죠.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미소의 따뜻한 손길에 영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딸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의사가 되어 정성껏 자신을 치료해주는 모습은 영순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자식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미소의 병원 앞에 상간녀의 딸이 500억을 갈취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미소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병원 이사회에서는 미소에게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호와 서윤을 강남의 한 일식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영식 생전에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습니다. 자식들은 영순이 재산을 넘겨줄 결정적인 힌트를 줄 것이라 기대하며 거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한미수. 그년 파멸하는 거 보니까 무섭지? 서윤이 비싼 가방을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블랙박스 복구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얘들아, 밥 먹기 전에 이것부터 좀 보렴. 너희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진실이란다. 식탁 위에 놓인 진실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진호와 서윤은 자신들이 영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시했던 모성애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영순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타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모는 공모를 하던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진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건 아빠뿐만이 아니야. 너희의 미래도 같이 죽인 거야. 여기서 세 번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남편 영식은 사고로 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간 의식이 있었고 그 사이 변호사를 불러 진호와 서윤을 살인 미수 및 유산, 상속 결격 사유자로 지목하는 비밀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순이 너희는 이제 상속인이 아니라 피의자야라고 선언하며 경찰을 들이닥치게 하는 짜릿한 장면과 사실 친딸 미소가 이 모든 복수극을 이미 알고 영순과 공조하고 있었다는 소름 돋는 사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탐욕스러운 가짜 자식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잃어버린 딸의 품으로 돌아가는 엄마의 장엄한 승리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진호는 미친 듯이 서류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수는 식당방 뒤편에 미리 대기시켜두었던 경찰과 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김진호 씨, 김서윤 씨, 부친인 김영식 씨에 대한 살인, 공모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윤은 영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우리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영수는 서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난 너희 엄마가 아니라고 방금 읽지 않았니? 난 오늘 너희를 낳은 적도 키운 적도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련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자식들을 보며 영수는 시원함보다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영순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마지막 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병원으로 돌아가 미소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소는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놓았습니다. 여사님, 아니.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영수는 차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미소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미소는 이미 영식이 남긴 편지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순이 청소부로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폐륜의 대가로 수갑을 찬 자식들을 보며 저는 모든 전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 미소의 손을 잡고 남편 영식이 남긴 500억 유산으로 우리 모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탐욕이라는 괴물은 감옥 창살조차 뚫고 나와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만 죽을 것 같아. 아빠 죽인 공범으로 엄마를 엮어줄게. 내가 못 가질 돈이면 아무도 못 가져. 감옥에서 진호가 보내온 피. 묻은 편지에는 소름 끼치는 음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제가 남편의 차를 고장내라고 시켰다는 허위 자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저를 재산을 노리고 자식들을 감옥에 보낸 비정한 엄마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호야, 서윤아, 너희는 몰랐겠지. 이 엄마가 너희의 추악한 마지막 도박까지 예측하고 이미 판을 짜두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제 너희가 내민 그 마지막 패가 어떻게 너희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영수는 미소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남긴 흉터는 깊었지만 모녀가 함께 나누는 온기는 그 상처를 서서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영순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청소 일 그만하세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돈, 우리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말고 아빠 뜻대로 써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진호와 서윤의 변호인단이 영순을 존속살해 교사 혐의로 고소하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순이 과거 미소를 입양보냈던 전력을 들먹이며 영순이 친딸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남편을 죽이고 위부 자식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여론은 뒤바뀌었습니다. 영순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미소의 병원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진호는 감옥 안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미 거액의 수임료를 약속하고 위증을 할 가짜 증인들을 완벽하게 섭외해둔 상태였습니다. 영수는 다시 한번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청소부가 아니라 진호와 서윤이 수감된 구치소의 면회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진호를 마주했습니다. 진호야, 이게 내 마지막 발악이니? 엄마를 살인자로 만드는 거. 영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호는 유리를 두드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러게 왜 우리를 건드려? 좋게 돈 나눠 가졌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제 곧 증인들이 법정에서 엄마가 브레이크 오일을 빼라고 시켰다고 증언할 거야. 엄마는 이제 500억 구경도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영수는 슬픈 눈으로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참 가엾구나. 너희 아빠가 너희를 끝까지 믿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는 죽어도 모르겠지. 영수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아빠 차를 고장 내기 일주일 전 너희 아빠가 나한테 남긴 마지막 음성 유언이야. 자기가 만약 사고를 당한다면 그건 누구의 소행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증인을 매수할지도 다 적어두셨단다. 진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영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는 너희가 이럴 줄 알고 너희가 매수한 그 증인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셨어. 그 사람들은 이미 검찰에 자수하고 너희에게 받은 돈을 증거물로 제출했단다.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은 무고죄와 증거인멸 교사만 추가하는 꼴이야. 덫에 걸린 것은 이번에도 자식들이었습니다. 영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남편 영식은 죽기 전 자식들이 자신을 해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역정보를 흘려 그들이 매수할 증인들을 미리 파악해 두었던 것입니다. 진호가 마지막 카드라고 믿었던 가짜 목격자들은 사실 영식이 미리 심어둔 이중 첩자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영순을 살인자로 지목하려던 그들의 입에선 오히려 진호가 자신들에게 돈을 주며 위증을 시켰다는 충격적인 자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대반전이 터집니다. 사실 남편 영식의 500억 유산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사회 환원 법인으로 묶여 있었고, 미소가 상속받은 것은 그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과 일부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진호와 서윤이 그토록 갈구하던 돈은 애초에 개인이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공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법정에서 진호가 돈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절규하며 미쳐버리는 장면과 사실, 영순이 입양 보냈던 친딸이 미소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 아들이 한 명 더 있었다는 충격적인 5편 예고가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모든 악의 고리를 끊고 잃어버린 가족을 모두 되찾는 엄마의 눈물 어린 대단원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호와 서윤은 자신들이 쫓던 500억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정신적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탐욕이 불러올 비극을 막기 위해 재산을 안전한 재단에 귀속시켜 오직 선한 의도로만 쓰이게 설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영수는 법정을 걸어 나오며 미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소야,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아빠가 만들어주신 이 길을 같이 걷자.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순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남편 영식이 남긴 마지막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아이의 입양 기록지였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미소만 낳은 줄 알았지만 기록지에는 미소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쌍둥이였던 거야? 내 아들이 어딘가에 또 살아있는 거야. 영순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영식은 미소뿐만 아니라 영순의 아들까지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순은 영식이 남긴 힌트를 따라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 나섭니다. 자식들은 감옥에서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제 영순 앞에는 잃어버린 또 다른 핏줄을 찾는 마지막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유산이 남긴 것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뿐인 줄 알았습니다. 재산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길가로 내몬 가짜 자식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들이 쫓던 것이 신기루였음을 깨닫고 절규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남편 영식이 남긴 진짜 유산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가난 때문에 눈물로 떼어놓아야 했던 제 분신, 잃어버린 쌍둥이 아들까지 찾아내 제 품에 안겨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설계였습니다. 영순아, 이제 미소와 함께 이 아이도 지켜줘.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죄야.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저는 억눌러왔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돈으로 얽힌 가짜 가족은 무너졌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다시 모이는 기적. 오늘 상속인이 아니라고 무시당하던 한 엄마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웃음을 되찾는지 그 위대한 대단원을 공개합니다. 진호와 서윤의 무고죄와 살인 공모 혐의가 확정되던 날, 영수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서류 더미 속에서 발견한 주소를 찾아 낡은 복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30살 즈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 아이들을 돌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영순이 기억하는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과 자신의 얼굴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건우. 영순이 미소와 함께 낳았으나 같은 날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야 했던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건우는 영식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자신을 후원해준 익명의 독지가가 누구인지 늘 궁금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멀리서 건우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영식은 살아생전 영순의 과거를 모두 추적해 잃어버린 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영식은 영순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이 모자 상봉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건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소가 옆에서 영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건우 씨, 아니, 건우야. 영순의 부름에 건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소와 영순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건우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그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던 눈동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요. 찾아와 주실 줄 알았습니다. 후원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진짜 가족이 올 거라고.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 번의 포옹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진호와 서유는 면회 온 변호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발악하며 청구하려 했던 유류분 최소 상속분마저 기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친을 살해하려 공모한 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는 법리를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엄마한테 빌면 되잖아. 엄마. 진호는 창사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이제 그를 아들이라 불러줄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돈 없는 엄마는 이제 500억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소외된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속 전쟁의 최종 승자는 탐욕을 부린 자들이 아니라 진실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남편의 유산 500억 원을 영식영순 모녀 재단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딸 미소가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와 아들 건우가 일하는 복지 시설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은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데 그 큰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남편 영식은 재산을 미소에게 상속하면서 한 가지 비밀 조건을 걸어두었습니다. 만약 영순이 자식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거나 재산을 나눠주려 했다면 전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게끔 설계했던 것입니다. 영순이 끝내 자식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단호하게 대처했기에 비로소 이 유산이 진짜 가족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영순이 남편의 묘소 앞에서 당신이 이겼어. 내가 당신 뜻대로 그 아이들을 심판했어 라고 속삭이며 미소, 건우와 함께 돌아서는 감동적인 엔딩 장면과 10년 후 건우와 미소의 아이들이 할머니 영순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니는 평화로운 쿠키 영상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탐욕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일깨워준 엄마의 위대한 대장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는 이제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가 아닌 미소와 건우가 있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고 잃어버렸던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웁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영순의 얼굴에는 청소부 시절의 고단함도 사모님 시절의 허망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순은 가끔 감옥에서 날아오는 진호와 서윤의 반성문을 읽지 않고 난로에 던져 넣습니다.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여전히 돈을 바라는 탐욕의 찌꺼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순리다. 너희가 쫓던 그 유산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평생 그곳이 너희의 집이 될 거다. 재단 개소식 날 수많은 시민이 영순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500억이라는 거액을 사사로이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 그녀의 모습은 상속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영수는 단상에 올라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유산보다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을이 지는 저녁, 영수는 미소와 건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남편 영식이 별빛이 되어 그들의 앞길을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험난했던 유산의 늪을 지나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탐욕의 끝은 파멸이지만 사랑의 끝은 기적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보다 좋은 사연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